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32의 평범한 남자예요. 지금은 제가 차린 작은 소셜미디어 마케팅 회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꽤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자친구도 있고요. 하지만 제 과거를 알면 지금의 저를 상상하기 어려울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완전 찌질이었거든요. 이런 말 하기 좀 창피하지만 중학교 때는 할 줄 아는 거라곤 게임 말고는 없었어요. 체육 시간만 되면 온갖 꾀병을 다 부렸죠. 우리 반에는 정우석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인기 많고 운동 잘하고 심지어 공부도 잘하는 그런 완벽한 놈이었죠. 당연히 반에서 우두머리 격이었고 모든 애들이 걔 비위 맞추기 바빴어요. 처음에는 그냥 무시당하는 정도였어요. 체육 시간에 팀 정할 때 항상 마지막까지 남는 애였고 급식실에서도 혼자 앉아서 밥 먹었죠. 근데 2학년 때부터 우석이가 본격적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야, 민준이 새끼야. 넌 왜 그렇게 찌질하게 사냐? 남자가 운동도 못하고 게임만 하고 진짜 쓰레기 같다. 왜 태어났냐? 넌? 매일같이 이런 말 들었어요. 걔가 그런 말 하면 주변 애들도 다 같이 웃었고요. 특히 우석이 옆에는 항상 지연이라는 여자애가 붙어 있었는데 걔가 더 악랄했어요. 우석아, 저 찌질이랑 말도 섞지 마. 더러워. 저런 애는 학교 오지 말고 평생 방구석에나 처박혀 있어야 돼. 한 번은 체육 시간에 농구하다가 제가 공을 놓쳤는데 우석이가 갑자기 절 밀쳐서 넘어뜨렸어요. 무릎이 깨져서 피가 났는데 지연이가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쟤봐. 피 흘리는 것도 찌질하게 흘리네. 역겨워. 선생님은 그냥 남자애들끼리 장난치다 그런 거지라고만 하시더라고요. 점점 더 심해졌어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는 제욕하는 게 일상이었고 제 사물함에 쓰레기 넣어두기도 하고 정말 지옥 같았죠. 담임한테 상담 좀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다 크면서 겪는 과정이야. 라는 말뿐이었어요. 가장 최악이었던 건 3학년 때였어요. 우석이네 무리가 제 책가방을 훔쳐서 화장실 변기에 빠뜨렸어요. 그날 비가 많이 왔는데 집에 갈 때 우산도 없고 가방도 엉망이 된 채로 빗속을 걸어갔죠. 그때 우석이와 지연이가 제 앞에 나타났어요. 야, 찌질이, 우산 필요해? 우석이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제발, 그냥 가. 더 이상 괴롭히지 마. 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그때 지연이가 우산을 돌려서 제 머리 위에 물을 모두 쏟았어요. 어차피 다 젖었는데 뭐가 문제야? 찌질이 주제에 더러운 물 한 방울 더 묻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두 사람은 깔깔 웃으면서 떠났고 전 집에 와서 무릎을 꿇고 그냥 울었어요. 그때 결심했어요. 더 이상 학교에 안 가야겠다고. 그래서 3학년 1학기는 완전히 학교를 안 가게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게임만 했죠. 부모님도 어찌할 바를 모르셨어요. 고등학교 진학? 그런 건 생각도 못했죠. 그냥 중졸로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은 나름 이해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집에서 계속 빈둥거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방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우연히 웹디자인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다른 건 못해도 컴퓨터 다루는 건 좀 잘했거든요. 독학으로 코딩을 배우고 프리랜서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의외로 소질이 있었나 봐요. 하지만 한계가 있었죠. 대형 프로젝트는 학력 때문에 받지 못했고 제 실력을 인정받기 어려웠어요. 25대는 작은 스타트업에 들어갔는데 3개월 만에 망했어요. 그 회사 대표가 투자금 가지고 튀어버렸거든요. 다른 회사에 지원해봤지만 중졸 이력서는 다 떨어졌죠. 다시 프리랜서로 돌아갔지만 점점 더 깊은 좌절감에 빠졌어요. 그러다 28배, 정말 운이 좋게도 소셜미디어 광고 캠페인 하나를 맡게 됐어요. 제가 만든 캠페인이 바이럴이 되면서 몇몇 기업에서 연락이 왔고 조금씩 일이 늘어났죠. 그때 이제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소셜미디어 마케팅 회사를 차리기로 결심했고 자금을 모으기 위해 창업 관련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이게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어요. 그 세미나에서 투자사 사람들도 만났고 무엇보다 제 인생의 첫눈에 반할 만큼 아름다운 여자를 만났거든요. 세미나 마지막 날 참가자들끼리 교류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저는 혼자 구석에 앉아 음료수만 홀짝이고 있었는데 테이블에 앉은 여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솔직히 첫눈에 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동그란 눈에 어깨까지 내려오는 단발머리,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녀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저런 미인이 나한테 관심 가질 리가 없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녀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오늘 강연 어땠어요?
저는 은행에서 일하는 서연이라고 해요. 혹시 학생이세요? 되게 어려 보이시네요. 전 너무 당황해서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아, 저 민준이라고 합니다.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요. 학생은 아니고. 아, 프리랜서요? 뭐 하시는데요? 웹 디자인이랑 소셜미디어 마케팅 같은 거요. 오, 그거 진짜 멋진데요? 나 그런 거 완전 관심 있어요.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 혹시 시간 되면 커피라도 마실래요? 아, 말 놓아도 될까요? 제가 누나인 것 같아서요. 네? 아, 제가 31살인데요. 서연이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진짜요? 완전 동안이시네. 저는 29이에요. 그럼 오빠라고 불러야겠네. 민준 오빠. 내일 시간 돼요?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고 다음날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그날 밤 너무 긴장돼서 잠도 못 잤어요. 내가 뭐라고 이런 미인이랑 데이트를 생각하니 믿기지가 않았죠. 다음날 카페에서 서연이를 만났어요. 전 완전 긴장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는데 서연이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갔어요. 어제보다 오늘 더 잘생겼네. 근데 왜 이렇게 긴장해? 내가 무서워요? 아, 아니요. 그냥 처음이라. 처음? 데이트가 처음이에요? 부끄러워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와, 진짜? 그럼 내가 첫 여자친구 되는 거네? 영광인데? 서연이는 웃으면서 내 손을 덥석 잡았어요.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진짜 소셜미디어 마케팅 잘해요? 내가 우리 은행 마케팅팀이랑 연결해 줄까요? 요즘 MZ세대 공략하려고 아이디어 찾고 있거든요. 서연이 덕분에 전 은행 마케팅팀과 미팅을 하게 됐고 그게 제 회사의 첫 대형 프로젝트가 됐어요. 프로젝트는 대성공이었고 덕분에 다른 금융권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죠. 서연이와의 관계도 급속도로 진전됐어요. 사실 제가 너무 소심해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서연이가 적극적으로 다가왔거든요. 첫 데이트 후 일주일 만에 서연이가 제 집으로 찾아왔어요. 민준 오빠, 나 오늘 집에 안 갈래. 여기서 자도 돼요? 그 말에 전 완전 얼어붙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그래도 돼요? 근데 여기 좀 지저분하고. 괜찮아. 나는 민준 오빠만 있으면 돼. 그날 밤 서연이는 저를 이끌어줬어요. 제 생애 첫 경험이었는데 서연이는 너무 자연스럽게 리드했죠. 오빠, 긴장하지 마. 내가 다 알려줄게. 서연이의 부드러운 손길과 달콤한 입술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날 밤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환상적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서연이가 제 귓가에 속삭였어요. 오빠 진짜 자연스러웠어. 처음 맞아? 솔직히 말해봐. 응, 첫 경험이었어. 와, 대박. 진짜 민준 오빠가 최고예요. 내가 만난 남자 중에 단연 최고.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서연이처럼 예쁘고 당당한 여자가 저를 최고라고 말해주다니 꿈만 같았죠. 서연이는 그 후로도 계속 적극적이었어요. 데이트할 때마다 제 손을 꼭 잡고 사람들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뽀뽀하고 영화관에서는 제 어깨에 기대거나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곤 했죠. 민준 오빠, 내가 너무 적극적이라 부담스러워? 아니, 전혀. 그냥 내가 이런 거 익숙하지 않아서. 괜찮아. 천천히 익숙해지면 돼. 난 민준 오빠 다 좋으니까. 서연이는 제 회사 일도 많이 도와줬어요. 그녀가 일하는 은행의 지인들을 소개해주고 마케팅 전략도 함께 고민해줬죠. 덕분에 제 회사는 1년 만에 직원 15명 규모로 성장했어요. 창업 2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서연이가 갑자기 제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그날따라 서연이는 평소보다 더 섹시한 블라우스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나타났죠. 오빠, 오늘 저녁에 무슨 약속 있어? 아직 없는데. 왜? 서연이는 슬며시 문을 닫고 제 책상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럼 오늘 저녁은 나랑 보내줄래?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 서연이는 대답 대신 제 무릎 위에 앉았어요. 그리고 제 귓가에 속삭였죠. 사무실에서 해본 적 있어?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사무실 밖에는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안 돼. 사람들이. 문 잠갔어. 걱정 마요. 서연이는 제 넥타이를 풀며 자연스럽게 했어요. 그날 오후에 사무실에서의 일은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뜨거웠어요. 일이 끝난 후 서연이가 다시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실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 뭔데? 서연이는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박민준 씨,
나랑 결혼해 줄래요? 전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프로포즈를 여자가 한다고? 게다가 이렇게 갑자기? 서연아, 이게 무슨, 싫어? 나랑 결혼하기 싫어?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전 급하게 고개를 저었죠.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갑작스러워서. 보통 이런 건 남자가, 뭐야, 꼭 남자가 해야 되는 법이라도 있어? 난 강민준. 네가 참 좋아. 평생 같이 살고 싶어.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 서연이의 말에 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맞아요. 누가 프로포즈하든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거죠. 응, 결혼하자. 나도 서연이랑 평생 같이 살고 싶어. 서연이는 환하게 웃으며 제 목에 매달렸어요. 고마워. 사랑해요, 오빠. 그날 저녁 서연이는 미리 예약해둔 호텔 스위트룸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방에 들어서자 샴페인과 장미꽃, 촛불로 꾸며진 로맨틱한 분위기에 깜짝 놀랐죠. 이거 다 언제 준비한 거야? 아침부터 이미 다 계획해둔 거였어. 오빠가 거절할까봐 떨렸다니까. 서연이는 샴페인을 따르고 저에게 건넸어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 건배. 잔을 부딪히고 샴페인을 마신 후 서연이는 천천히 제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밤이니까 평소보다 더 특별하게 해줄게요. 그날 밤 서연이는 정말 특별했어요. 온몸이 불타오르는 듯한 느낌이었고 서연이의 달콤한 소리는 지금도 귓가에 맴돌 정도로 강렬했죠.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완전히 빠져들었고 여러 번 환상의 맛을 보았죠. 다음날 아침 서연이는 머리를 기댄 채 속삭였어요. 민준 오빠가 최고야. 진짜 다른 남자들이랑 완전 달라. 그래? 근데 서연아, 넌 경험이 많아서 비교할 수 있겠구나. 제 말에 서연이는 고개를 들고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왜? 그게 신경 쓰여? 아니, 그냥 바보, 경험이 많든 적든 그게 뭐가 중요해? 나는 지금 오빠만 사랑해. 그리고 진짜로 오빠가 최고라니까. 믿어줘요. 서연이는 제 입술에 부드럽게 입맞춤했어요. 알았죠? 이제부터 그런 생각하지 마. 난 오빠한테 완전히 빠졌으니까. 결혼 준비를 하면서 서연이는 제게 자기 회사 동료들을 소개시켜줬어요. 그중에는 지연이라는 여자도 있었는데 알고 보니 제가 중학교 때 괴롭힘 당하던 시절 우석이의 여자친구였던 거예요. 지연이는 저를 알아보고 무척 놀랐죠. 어머, 당신이 서연이 남자친구야? 혹시 정민준 아니야? 네, 맞아요. 어디서 저를... 너 알아? 나야 나. 우석이 여자친구였잖아. 중학교 때 지연이의 말에 저는 얼어붙었어요. 서연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쳐다봤죠. 무슨 일이에요? 둘이 알아요? 지연이가 비웃듯 말했어요. 아, 이 찌질이? 중학교 때 우석이가 맨날 괴롭혔던 애야. 완전 왕따였지. 근데 이런 놈이 서연이 같은 여자를 만나다니. 세상 참 웃기네. 서연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 지연이는 아직도 저를 무시하는 태도로 말을 이었어요. 아니, 그냥 놀라서. 이 찌질이가 어떻게 이런 회사를 차렸는지 신기하네. 우석이가 알면 기절할 거야. 걔는 요즘... 서연이가 갑자기 지연이의 말을 자르며 앞으로 나섰어요. 죄송한데요. 이 찌질이가 누구를 말하는 거죠? 혹시 제 남편 될 사람을 그렇게 부르는 건가요? 지연이는 당황한 기색 없이 대답했어요. 아, 미안해. 그냥 옛날 습관이 나와서. 우리 때는 다들 그렇게 불렀거든. 민준이는 완전 왕따였어. 밥도 혼자 먹고 체육 시간에는 항상 마지막으로 팀 정해지고. 너무 불쌍했지. 근데 이렇게 성공한 걸 보니 다행이네. 서연이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어요. 지연 씨, 말투가 좀 이상한데요? 제 남편 될 사람을 계속 무시하는 것 같은데? 지연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어요. 아니, 내가 언제? 난 그냥 사실을 말한 거잖아.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네. 민준이,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우리 그냥 옛날 얘기한 거잖아.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서연이가 앞으로 나섰어요. 지연 씨, 제 남편을 너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리고 옛날 얘기든 뭐든 남을 불쾌하게 하는 말을 해놓고 그냥이라고 하는 건 진심으로 사과하는 태도가 아닌 것 같네요. 지연이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뭐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서연아, 너 지금 그렇게 나온다고 좋을 거 없어. 내가 우리 은행 임원들이랑 다 친하거든. 너 승진에 문제 생길 수도 있어. 서연이가 비웃듯 웃었어요. 지금 나 협박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승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그리고 나 은행 그만둘 거예요.
민준 오빠 회사 CFO로 들어가기로 했거든요. 제 남편 사업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지연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뭐? 내가 그런 결정을 해? 은행에서 너 같은 인재를 어떻게 놓치겠어? 게다가 이런 작은 회사보다 은행이 훨씬 안정적이잖아. 서연이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해요. 그리고 민준 오빠 회사가 작다고요? 지연 씨, 우리 회사 올해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은행 마케팅 예산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 더 성장할 거고요. 지연이는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고 전화를 받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 우석이가 또? 알았어. 내가 지금 갈게. 전화를 끊은 지연이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미안.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볼게. 나중에 또 보자. 지연이가 황급히 자리를 떠난 후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오빠, 괜찮아요? 저 언니가 너무 화나게 했다면 미안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옛날 생각이 좀 나서 저 여자 진짜 싸가지 없네. 어떻게 오빠한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지? 중학교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나. 서연이의 진심 어린 분노에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 나를 이렇게 지켜주는 느낌이란. 서연아, 고마워. 넌 정말 최고야. 당연하지. 내 남자를 누가 함부로 대하게 놔두겠어? 다음에 또 그런 식으로 말하면 가만 안 둘 거야. 그로부터 3년이 지났어요. 우리 부부는 귀여운 딸 하나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우연히 마주친 동네 술집에서 우석이와 지연이를 보게 됐어요. 둘은 여전히 지지고 볶는 관계더군요. 우석이는 얼마 전 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쳤다는 소문이 있었고, 지연이는 은행에서 임원들과 친하다며 서세 부리다 직장에서 왕따를 당한다는 이야기도 들렸어요. 저 사람들 아직도 그렇게 사나 봐.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들의 삶이니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아. 제가 대답했어요. 우리 갈 길 가자. 서연이는 제 팔에 머리를 기대며 미소 지었어요. 그날 밤 서연이가 제 귓가에 속삭였어요. 민준아, 나 또 임신한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행복감이 밀려왔어요. 정말? 우리 둘째 생기는 거야? 서연이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죠. 한때 왕따였던 제가 이제는 성공한 CEO, 그리고 멋진 가정의 가장이 됐어요. 무엇보다 평생 갖고 싶었던 내 편이 생겼다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서연이는 항상 제 곁에서 저를 지지해주고 우리 아이들은 무한한 사랑을 주죠. 과거의 상처는 이제 그저 흐릿한 기억일 뿐이에요. 지금의 제 삶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어떤 과거도 더 이상 저를 괴롭힐 수 없게 됐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